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올 여름에는 한국 선수들의 이적 소식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상황에 대해서는 독일 기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굉장히 속보를 올리는 그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본인이 히얼 위고를 띄운 것에 이어 히얼 위고 컨펌에다가 이제는 메디컬 테스트 예약까지 잡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거의 갔다. 이제 오피셜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신 소식, 즉 메디컬 테스트 예약 소식에서 주목할 점은 날짜인데요. 현재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에서 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한 대목입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이고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지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도 로마노 기자는 쉬지 않고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업데이트했는데요. 히얼 위고에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7월 2일 밤 9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을 할 것이다. 김민재 선수와의 개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폴리 측에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는 단계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맺은 계약의 바이아웃 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잖아요. 이제 그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동을 하고 영입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7월 15일에 끝나지만 이제 7월 2일에 이 보도를 올렸잖아요. 다음 10일 안에 완료하고 사인할 것이다. 즉 7월 12일까지는 모든 걸 정리해서 공식 발표를 하고 프리시즌 훈련을 참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히얼 위고 컨펌드, 히얼 위고에다가 컨펌드까지 붙인 거는 이제 히얼 위고의 다음 단계 오피셜 직전 단계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미 개인 합의 5년 계약에는 2주 초에 완료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루 뒤죠.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밤 11시 29분에 나온 또 독점 소식인데요. 로마노 기자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김민재가 이번 주에 바이에른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스케줄은 수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퇴소와 함께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날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선 바이에른 뮌헨은 나폴리 측에 곧바로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것이다. 이 역시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다. 즉 7월 첫째 주에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내가 히얼 위고를 했다. 즉 이제 히얼 위고라는 표현만 4번을 쓴 로마노 기자거든요. 2단계까지 왔으니까 다른 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미 이제 플로리안 플라텐버르크 기자 같은 경우도 맨유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끼어들어서 개입을 해서 문의를 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이미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 단계에서 뭐 이미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의 의중을 듣지 않아도 바이에른 뮌헨을 선택할 정도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김민재 선수가 퇴소를 해야지 바이에른 뮌헨 행을 결정을 하고 또 메디컬 테스트도 받을 수가 있는데 수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7월 6일 목요일에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6월 15일에 입소를 했고 정확히 3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오면 7월 6일 오전에 퇴소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유럽의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은 목요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밤일 수가 있어요. 즉 유럽 시간 기준으로는 7월 5일 수요일에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로마노 기자의 말대로 이제 한국의 지정병원에서 이걸 진행을 했다라면 스케줄대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퇴소하자마자 그 병원으로 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되겠느냐? 그렇게 촉박하게 또 잡았겠느냐? 차라리 여유 있게 로마노 기자가 목요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겠다라고 했으면 뭐 한국에서 받아도 여유가 있고 혹은 시차를 감안했을 때 독일로 이동을 바로 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군사훈련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박하게 받아야 하느냐. 훈련소에서 분명히 몸이 조금 떨어져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요 일정은 조금 의아하다.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 날짜를 잘못 알려줬거나 뭐 다음 주 수요일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 예약이 잡힌 것들을 혼동해서 알려줬다거나 어떤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다만 로마노 기자가 요 정도까지 소개를 했다라면 김민재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를 위한 예약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퇴소하고 그날 독일로 이동해서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중에 진행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냐. 김민재 선수는 퇴소하고 이탈리아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탈리아에 있는 짐까지 다 빼왔다고 했고 독일로 가고 나폴리 측에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을 하고 김민재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바이아웃이 발동된 상황 속에서 개인 계약을 맺으면서 오피셜이 나오는 그것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커가 가장 신중했잖아요. 김민재 영입이 거의 유력하지만 또 에이전트 단계도 얘기를 오갔지만 김민재가 군복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다라고 키커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키커조차도 그 합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어떤 형태로 이제 외부에 어떤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팀, 뭐 맨유든 맨시티든 뭐 뉴캐슬이든 파리든 어떤 팀이든 바이에른에 준하는 확실한 오퍼를 하지 않았다면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커도 이제는 김민재 선수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김민재가 한국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FC 바이에른에 입단할 예정입니다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이적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이제 김민재가 바이에른에 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떤 플레이를 펼칠까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니까 이미 이제 이적이 될까 말까에 대한 단계는 지났다. 독일 현지의 보도도 김민재가 와서 이제는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커까지도 이제 입단 예정이라는 보도를 했다라면 지금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99.9%다. 0.1%의 불발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독일의 슈퍼루츠 아인츠의 정통한 기자 역시 캐리하우 기자 역시 김민재 선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거의 던딜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루이카 에르난데스도 파리로 가는 것이 던딜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던 다른 팀들은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했고요. 또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요시코 그바르디올 이적 협상이 거의 뭐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다른 포지션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마운트 오피셜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오나나 영입에 나설 것이고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해요. 카타르 자본적으로 구단 매각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을 쓸 수 없으니 리산드로와 바란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수비수를 찾고 있어요. 물론 김민재 선수를 데려올 때는 백업이 아니라 이 세 명이 함께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자금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맥과이어를 내보내는 것은 그 자금은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기보다는 다른 포지션 영입에 쓰고 린델로프를 백업으로 쓰고 쇼를 백업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맨유도 달려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큰 돈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단계적으로 가겠다. 무리한 오버페이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한 연봉 규모에 있어서 다른 팀들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바이아웃 금액은 픽스되어 있지만 그 바이아웃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5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지만 챔스 진출 팀들은 6천만 유로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오퍼에 필적할 만한 팀이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거의 던딜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 파우 토레스 얘기들도 나왔지만 파우 토레스는 지금 에스턴 빌라로 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카이로커의 영입 여진 남아있지만 캐리하우 기자는 더 이상 센터백 영입은 바이에른 뮌헨에 없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워커는 이제 파바라가 나갈 경우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전천후 자원으로서 여지는 있으나 전문 센터백은 더 이상 영입할 필요가 없다. 김민재 더리우트가 포백에서는 주전이고 여기에 우파메카노가 세 번째 이제 센터백이자 혹은 3백으로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전천후로 이제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니시도 있고 뭐 자체 유망주도 있기 때문에 또 워커의 영입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로 시즌을 보낸다라는 것이 내부 결론이 났다. 바이에른 뮌헨이 다른 센터백과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저희가 이제 토트넘이 미키 판더펜의 영입에 개인 합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때 바이에른 뮌헨도 원했던 선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게 됐기 때문에 판더펜 영입은 이제 후순위에 있던 선수고 바이에른 뮌헨이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루츠 아인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석 코치인 헤어 초크 코치와도 인터뷰를 가졌는데
헤어초코 코치도 이제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더라. 나폴리에서 최고의 수비수였고 이제는 바이에른으로 간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애매한 상태였다면 물론 뭐 헤어초코 코치도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와 뭐 이 이적 협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뭐 헤어초코 코치가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던 그 선수 출신이고 또 독일에도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정보,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의 정보까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발언할 수가 없는 내용을 발언했다라는 것. 바이에른의 김민재 영입은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것이다. 바이에른이 운이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건 만약에 이게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면은 김민재 선수에게도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초크 코치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은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정말로 뭐 완료 직전 단계고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초크 코치가 또 직접 뭐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김민재 선수와 지난 3월 A매치를 소화하면서 느낀 것이 가장 큰 장점은 운동 능력과 태클 능력인데 또 공격적인 전술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 또 신체 능력이 좋지만 지능적으로도 뛰어나다. 그리고 공격 전개력 앞으로 강한 볼을 보내는데 이게 또 스팔레티 체제의 나폴리에서 잘했던 것이고 이게 바이에른 같은 공격적인 팀에도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도 이미 김민재 선수의 후임 센터백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로마노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잔루카 디마르초가 7월 3일 이탈리아 시간으로 월요일에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현재 나폴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센터백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르노르망 그리고 울버햄튼의 막스 킬먼인데요. 두 선수 다 이제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일단은 르노르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유로 정도의 바이아웃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을 지르지 않는다면 소시에다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소시에다드도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니까 르노르망을 지키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킬먼 같은 경우는 울버햄튼이 아무래도 중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고 이탈리아 챔피언인 나폴리가 오퍼를 한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역시 울버햄튼도 4천만 유로 정도는 최소한 제한을 해야지 고민을 해본다. 즉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이제 영입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김지수 선수가 이제 브렌트포드로 갔잖아요. 나폴리가 김지수 선수 얘기도 있었고 뭐 이타쿠라코라든지 뭐 이토히라키라든지 일본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센터백은 검증된 선수를 찾고 있다 보니까 르노르망이나 킬먼 같은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고 아시아 마케팅 특히 동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김민재 선수의 효과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좀 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탈리아의 스포르트 바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같은 선수들 2022-2023 시즌에 합류해서 나폴리의 세리아 우승을 이룬 이 공신들이 추천한 선수가 바로 공통적으로 황인범 선수였다.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황인범과 구육 라인 동갑내기 친구로 뭐 아시안 게임과 또 월드컵을 함께 치르면서 정말 막역한 사이가 된 것이고 또 황인범 선수는 유럽 진출을 루빈 카잔 러시아 무대를 통해서 이뤘는데 그 루빈 카잔의 크바라첼리아가 또 유망주일 때 있었잖아요. 함께 뛰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었고 크비차조차도 지금 로버트카가 떠날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폴리가 새로운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할 때 황인범이 적절한 선수다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떠나는 공백 수비적으로는 유럽 선수를 데려오겠지만 마케팅적인 차원을 생각했을 때 물론 기량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겠죠. 황인범 선수에게 제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황인범 선수에게 큰 이적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황인범 선수를 위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나폴리라면 이제 김민재 선수를 매각할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수비수 영입에 쓰고 남은 자금에 또 기존의 예산을 통해서 영입을 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이제 은돈벨레의 임대 계약도 만료되고 덴메의 경기력도 부상 이후 크게 떨어졌고 로버트카까지 떠난다면 미드필드 라인에 두세 명의 선수까지 영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분명히 뭐 올림피아코스가 원하는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의 금액은 결코 이제 나폴리가 부담하기가 어려운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폴리가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시즌 8강까지 올라갔고 세리에 우승을 차지했고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리고 있다라면 또 들어올 수 있는 돈 예산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한국 시장을 통해서 또 다른 마케팅이나 스폰서십 유치를 나서기 위해서도 또 다른 한국 대표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올여름에 또 새롭게 나폴리와 연결되는 좀 빅리그와 연결되는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나폴리가 김민재 이후 어떤 또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게 될지 또 이렇게 나온 얘기들처럼 김민재 선수는 정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게 되는 게 언제 공식 발표가 날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